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 때 그 분노가 몸속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은 단 90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이나 화를 품고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90초의 법칙을 모르면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건 사실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90초라는 겁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 순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90초면 그 화학물질은 자동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90초를 참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상황을 재생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지? 내가 뭐라고 받아쳐야 했는데?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분노의 연료를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집에서 토스트 굽다가 연기가 나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창문을 열어 연기를 빼는 대신 토스트를 계속 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누가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해서 당신을 화나게 만들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처음 몇 초 동안은 몸이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오면서 심장이 빨리 뛰죠. 그런데 그게 90초만 지나면 가라앉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진짜 저런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해야 돼 하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20분이 지나도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거죠. 이 90초 법칙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한테는 선택의 순간이 생깁니다. 그 화학물질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불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이 원리를 이미 체득하고 있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내 버튼을 정확히 누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마치 리모컨처럼 누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무력한 기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은 버튼을 누를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버튼의 신화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에 대해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이죠. 버튼이 작동하려면 그 버튼이 뭔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버튼들이란 건 사실 당신의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가치관의 위반 같은 거예요. 누군가 당신의 버튼을 누를 때 그 사람은 사실 당신에게 아직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비꼬는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자동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무엇에 관한 거지? 어쩌면 그게 당신의 비판적이었던 부모님을 떠올리게 마일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 갑자기 동료가 당신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당신이 더 이상 리모컨이 아닐 때 당신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조종하는 운영자가 됩니다. 당신 자신 말고는 누구도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를 결정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게 뭔가요? 그들이 당신 안에서 촉발시키는 것은 사실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분노라고 부르는 그 감정이 사실은 진짜 분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노는 보안 요원 같은 감정이에요. 상처나 두려움이나 수치심 같은 취약한 감정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 당신을 비판했을 때 화가 난다면 사실 당신은 화가 난 게 아니라 상처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해서 아픈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은 취약함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꺼이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거죠. 배우자가 기념일을 잊어버렸을 때 폭발하듯이 화를 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마음이요.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그 밑에 깔린 상처를 다루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나는 잊혀진 기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당신은 항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라고 공격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분노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알아채는 법을 배우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상처는 치유되지만 분노는 그냥 더 큰 거리만 만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화났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밑에 어떤 취약한 감정이 숨어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 발견하실 겁니다. 모든 자극과 당신의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 공간 안에 바로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죠.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심리학자가 나치 수용소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극이 들어옵니다. 몸에 화학물질이 쏟아지죠.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기 전에 찰나의 순간이 있고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수동 공격적인 이메일을 보냈다고 칩시다. 첫 번째 충동은 즉시 반격하는 거겠죠.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 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일 나는 어떤 대응에 대해 자랑스러워할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선택 포인트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선택의 지점이야말로 당신의 감정적 슈퍼파워예요. 상황에 의해 튕겨 나가는 것과 게임의 플레이어로서 컨트롤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날씨를 지켜보듯이요. 모든 폭풍에 휩쓸려가는 대신 날씨 패턴을 관찰하듯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 내면에는 관찰자라는 존재가 있어요. 감정이 되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 지금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심박수가 증가하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당신 자신이 분노 그 자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이 관찰자 자아는 항상 침착하고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의 일부는 나는 이 사람이 바보 같다고 느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바보야? 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거든요. 10대 자녀가 당신에게 눈을 흘길 때 즉시 방어적이 되는 대신 관찰자 모드를 켜보세요. 자극받는 느낌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네. 이제 당신은 그 감정에 납치당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간 안에서 당신은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힘든 사람들이 당신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감정 건강을 위한 개인 트레이너라면 어떨까요? 이 관점의 전환은 당신이 도전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당신 삶의 모든 어려운 사람은 당신이 성장해야 할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까다로운 상사는 당신의 회복 탄력성 근육을 훈련시키고 있고 수동 공격적인 이웃은 당신의 경계 설정 기술을 개발시켜주는 거죠.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운동을 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듯이 감정 트레이너는 당신의 정서적 힘을 키워줍니다.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상사가 오늘 15번째 이메일을 보낸다고 칩시다.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대신 스트레스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개인적인 박해가 아니라 감정적 근력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경계선이란 건 사람들을 막는 벽이 아니에요. 대문이고 당신이 문지기인 거죠. 건강한 경계는 당신 피부와 같습니다. 좋은 것들은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것들은 나가게 하죠. 당신은 단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명확해야 합니다.
당신이 좌절하는 건 이해하지만 저는 소리 지르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좀 진정하시면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건 공격적인 게 아니라 자기 확신적인 겁니다. 친구가 계속 불평만 하면서 해결책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면요? 좌절감을 느끼는 대신 경계를 설정하세요. 나는 당신을 걱정하는데 해결책을 함께 찾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해 5분만 들을 수 있어요. 당신은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보호하면서도 여전히 지지적일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당신이 실제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해 주거든요. 그들의 드라마에 소진되는 대신에요. 전략적 후퇴와 도피는 다릅니다. 하나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더 약하게 만들죠.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자극적인 상황에서 잠시 자신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예요. 신경계가 재설정될 시간과 전두엽 피질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될 시간을 주는 거죠. 이 대화에서 잠시 쉬어야겠어요. 반응적으로가 아니라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해요. 당신은 상황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숙련되게 접근하는 겁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많을 때 배우자가 민감한 주제를 꺼낸다면요? 폭발하거나 문을 쾅 닫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이 대화는 나한테 중요한데 지금은 제대로 된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저녁 먹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주제와 당신의 감정적 역량 모두를 존중하는 겁니다. 타임아웃은 몇 주가 걸릴 손상을 예방해줘요. 5분의 공간이 몇 시간의 정리 대화를 절약해주는 거죠. 우리 모두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타임아웃은 그런 순간들을 막아줍니다. 누구나 때로는 휴식이 필요해요. 성숙한 방법은 그냥 빼앗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의 트리거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패턴을 따르죠. 비판적이었던 부모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과거의 거절과 공명하는 상황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특정 단어들이요. 이 패턴들을 파악하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의 반응에 놀라지 않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의 어조가 내 판단을 전혀 신뢰하지 않던 전 상사를 떠올리게 하네. 방어적으로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아는 것이 힘이에요. 지뢰를 볼 수 있으면 밟는 대신 피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간단한 트리거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트리거 당했을 때 누가 관련되어 있었는지,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거나 말했는지, 이것이 무엇을 떠올리게 했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항상 참을성 없는 권위 인물들에게 트리거 당하네. 또는 비꼼이 항상 나를 무너뜨리는 건 형제 자매가 그걸로 나를 상처 입혔기 때문이구나 같은 걸 발견하게 되죠. 당신의 트리거를 알게 되면 그것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반응을 응답으로 바꿔줘요. 당신은 반응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감정적 트리거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당신의 것을 이해하는 건 실전에서의 감정 지능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돌보면서도 그들의 감정을 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드라마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연민의 거리란 감정적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을 열어두는 걸 말하는데요.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흡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정말 걱정돼요. 당신의 스트레스를 떠안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인명구조원과 같아요. 그들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주지만 같이 빠져 익사하지는 않는 거죠. 친구가 힘든 이혼을 겪으면서 매일 전화해서 하소연한다면요. 그들의 분노와 고통을 흡수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이 과정에서 당신을 지원하고 싶어. 일주일에 2번 정말 깊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다른 날에는 함께 긍정적인 활동에 집중하자. 당신은 소진되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연민의 거리는 장기적으로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해줘요. 소진된 도우미는 아무도 도울 수 없거든요. 당신은 현실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바꾸면 감정적 경험이 바뀌죠. 누군가 당신을 트리거할 때마다 머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를 통제하려고 해. 하지만 이건 해석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 그들의 날카로운 어조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트레스 받아서라면요?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감정적 경험을 결정합니다. 상사가 짧은 이메일로 피드백을 준다고 칩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내 일을 싫어해 나를 해고하려나 봐이고 결과는 불안과 방어적 태도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바빠서 빨리 개선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이고 결과는 호기심과 감사함입니다. 같은 이메일, 다른 이야기, 완전히 다른 감정적 경험이죠. 당신의 이야기를 의식하게 되면 더 이상 해석의 희생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경험의 의식적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천 없는 지식은 그냥 오락일 뿐입니다. 이 통찰들을 당신의 새로운 자동 반응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통합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된 연습을 통해 일어납니다. 한 가지 기술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써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트리거할 때 90초 규칙을 기억하세요. 반응하고 싶을 때 선택 지점을 찾으세요. 새로운 반응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뇌를 재배선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딱 하나의 기술만 선택하세요. 관찰자 자아일 수도 있어요. 트리거 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둘째 주가 되면 이게 자동으로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작은 일관된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전환을 만들어내거든요.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기술들을 자동이 될 때까지 연습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모두가 감정적 숙달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잖아요. 이제 당신은 그들 중 한 명이 될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의 평화를 통제할 권력을 갖지 못할 때 당신이 누구일지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